반갑습니다. 오늘 어떨 차례예요? 맨 앞에죠?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내리시고요. 봅시다.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이제 기초 입문 강의라고 했죠? 입문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기초 강의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과 관련된 부분은 이 과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기초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파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쉬었을 거고, 화수목 3일 동안 했죠? 3일 동안 화수목, 오늘 금요일이죠? 네, 요일도 잘 모르겠다. 일단 그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부분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공부할 만하죠? 할만해요? 못해요?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아마 저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11월달, 12월달 강의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과정을 잘 버티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아마 오셨을 거예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고민 이제 많이 하고, 1월달에도 나가야 되나? 이전에 또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중에서는, 진짜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딱 2, 3일 만에 결정을 내리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건 나랑 안 맞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죠? 화요일 날 무슨 과목이었죠? 아주 어려운 과목. 민법 쉽죠? 할만하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무슨 과목이었죠? 세법. 세법은 재밌죠? 재미만 보다가는 나중에 점수 안 나와요. 재미만 보다가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사실 세법은 조금은 암기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선생님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이해하라. 계속 이해하라 그랬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법 같은 경우는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예배적인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산식 계산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암기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지만, 자, 어제는 무슨 과목이었죠? 어제는 개론이었구나. 맞죠? 어제 개론이었고, 아주 중요한 과목들은 다 훑어갔네. 민법하고, 그 다음에 개론. 자, 오늘은, 일단, 제가 11월달, 12월달 강의할 때 뭐를 했었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1월달에 좀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야. 여러분들이 뭐 시험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달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제가 일단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것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뭐 들으세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혹시 공부하는 방법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 제시를 해줬나요? 어떤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제시하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음 중 공부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2, 3, 4, 5 찍어라. 이건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어느 한 개인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나 제가 공부하는 법이 가장 보편적인 부분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효과적, 어려운 방법이면서도 효과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언급해 가면서, 자, 여기 지금 인터넷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과목이야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시험 과목, 자, 1차와, 그 다음에 2차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2차와 2차. 1차 과목은 뭐다? 부동산 학개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있었죠? 자, 2차 과목에서는 뭐가 있었죠? 자, 제 과목이 2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이라 그랬죠? 자, 공인인사법, 공인, 중개사, 법령 및,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있었죠? 중개실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공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시법과 그 다음에 또 세법이 있었죠. 자, 이제 이렇게 1차와 2차를 분류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개론만? 예, 1차. 두 과목. 이 부동산 학개론과 그 다음에 민법, 이 두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혹시 1차 합격하신 분 계세요? 아직, 한 분 계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오라 그러세요. 지금부터 공부해줘야 돼요.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좀, 이제 요거에 이제 예외로 잠깐만 좀 얘기하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 과목을 좀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1차 합격해놓고 푹 쉬다가 언제쯤 오냐면 5월달쯤 돼서 와요. 그런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9명 떨어집니다. 2차 과목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번에도 1차 합격자분들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주변에 1차 합격자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찬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조금 이따가 하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점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5월달에 학원 나오면요. 5월달에 학원 나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속도가 입에다가 오토바이 달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1, 2월달 강의 듣죠? 3, 4월달 강의 듣죠? 그 다음에 5, 6월달 강의를 세 번째 듣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5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스크에 민원 들어옵니다. 저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5월달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말 빠른가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중인가요? 혹자는 또 빠르다고 하길래 지금도 빠르다고 하길래 그래서 1월달과 2월달, 3월달, 4월달 때 적응을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5월달 때 하면요 일단 몇 개월 동안 학원 안 오면 일단 앉아있는 것부터 다시 적응해줘야 되고요 내용부터 다시 적응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한 달 금방 훅 갑니다. 진도는 벌써 한 달 지나가면 반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7월달 되죠? 5, 6월달 처음 올라오면 그럼 7월달 때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오지를 못해요. 1차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벅벅거리다가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이 주변에 1차 합격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해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주변에 아는 사람 있다면 일단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야 누가 그렇다더라 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하기야 뭐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뭐 떨어지고 합격하는 것은 누구 팔자?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분명히 다 합격을 할 겁니다. 합격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합격할 거예요. 어디서 씩씩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합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올해 11월 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 두 과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죽어나서나 뭐 공부하라? 1차 공부하라. 자 1차 합격자분들은 공법을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수업하고 나서 벌써 다 했네요. 민법 했고 개론했죠. 네. 어제 집에 가서 뭐 했어요? 개론 공부했어요?
했어요, 진짜로? 하셨구나. 공부 안 하신 분 계시죠? 수업 끝나고 나서,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는 민법과 개론 공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과론과 민법을 매일매일, 자, 이제는 공인중개사 법령, 오늘도 수업 끝나고 가서 수업 끝나자마자 뭐 공부해요? 법령 공부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자, 1차 합격자 분들은 법령 공부해도 돼요. 근데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과목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뭐 이상하죠? 저 앞에서 마이크 지 과목 공부하지 말라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 자, 수업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민법과 개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짜야 됩니까? 학습 계획표를 짜세요. 학습 계획표를 짜는데 가능하면 이제 학습 계획표에서 매일 민법 개론이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외운다. 있죠? 이거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영상. 뭐 인강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인터넷 강의. 자, 동영상.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공부하는 법은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교재를 읽는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지금 1, 2차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자, 보죠. 여기에 외운다.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민법 선생님이 금방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민법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해하라 그랬죠.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외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외워라. 네, 무조건 외워라. 저 이거 이해 안 되는 그럼 한 배 줘박죠 왜? 줘보면 야 무조건 외워 그러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외워요. 참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참 이거 암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암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참 암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외웁니다. 자, 노트나 백지 같은 거 있죠? A4 용지 같은 거 잔뜩 사다가 쫙 하면서 외웁니다. 저번 주인가 뭐 어떻게 보니까 인터넷 그 기사에 떴더라고요. 암기하는데 이렇게 써가면서 암기하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써가면서 외웁니다. 막 쓰면 처음에 어디가 아파요? 일단 손가락이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많이 쓰다 보면 여기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냐면 팔목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에 어떻냐면 어깨가 아프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네, 머리와 그 다음에 허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파스 붙이죠? 파스 붙이고 등짝에 파스 붙이고 저기 뭡니까? 뭐 고주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 요 광고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붙이면서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한 것 같아서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되니까 다 까먹어버리죠.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열받죠. 예, 여러분들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주제, 무슨 공인중개사 공부냐, 이제 그렇게 시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하는 것은요, 물론 공부하는데 암기가 필요합니다. 민법도 암기 내용이 있어요. 외울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학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외울 거 있어요. 학교는 외울 거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산식 있고 있어요. 뭐 공법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외우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중에 하세요. 어느 정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문장이 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을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은 한번 같이 하는데, 동영상이요, 여러분들이 참 편해요. 공부하기가.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쉽죠. 예. 네. 왜냐? 나는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혼자서 떠듭니다. 그래서 다 켜놔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보기 전에 일단 여기는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동영상만 공부하시는 분 동영상 처음부터 이제 듣겠지만, 자, 수업 듣고 나서 그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으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다 생각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금방 자,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해가 분명히 2번 들었어요. 3번 들었어요. 하면 맞아 하다가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해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만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리만 듣습니다. 화면도 안 봐요.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켜놓고 설거지합니다. 켜놓고 어디로 가냐면 저 화장실에서도 저쪽에서 떠들고 있고 나는 화장실에 가 있어요. 그게 과연 동영상 효과가 있느냐.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동영상은요, 딱 제 시간에 50분, 1시간 수업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이탈하지 말고 딱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동영상 듣는 게. 여러분들 동영상을 직접 들어보고 수업 시간을 와서 들어보고 해서 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50분 동안 딱 앉아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딱 쉬고 나서 좀 같이 또 쉬었다가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만약에 동영상을 앉아서 정확하게 50분 동안 들으면 실강의하는 것에 약 60%에서 7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100% 똑같지는 않아요. 실강의하는 거랑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60, 70%의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50분짜리 하면서 20분 만에 세워놓고 어디서 가서 한참 놀다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세워놓을 때는 어떻게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팔 좀 내리고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팔 올려놓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세워놔요, 이게. 얘 팔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 20분 동안 1시간 있다가 다시 와서 통 내립니다. 해서 또 한 20분 또 다른 데 다시 또 해요. 그러면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동영상 듣는 시간에,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나은데 효과가 20, 30%밖에 안 돼요. 동영상 공부할 때는 정말로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제 시간 동안 앉아서 끝날 때까지 딱 앉아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형태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실강의보다는 좀 효과가 없지만, 근데 이제 PC 못해서 동영상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면요. 자, 이제 동영상만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동영상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못 풉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뭘로 했죠? 귀로 했죠. 문제는 뭘로 풀어요? 예. 만약에 동영상을 10번, 20번 듣고 나서 듣기 평가한다면 스피커로다가 나와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찍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귀는 공부하고 눈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불구하고 점수 안 나와요. 묘하게 나옵니다. 55점. 이게 묘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요. 55점 나와요. 이제 실전에 가서 시험 보면요. 딱 55점 나와요. 그러면,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2문제만 더 맞추면 되죠. 그럼 또 내년에 또 더 합니다. 내년에 또 뭐만 들어요? 또? 동영상 들어요. 동영상 들으면
작년에 공부했던 거랑 또 내용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또 지겨워져요. 동영상만 계속 듣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자, 요거, 물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을,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동영상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동영상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것이 사실 이거예요. 교재를 어떻게 하라? 읽어라. 힘들어요. 실제로 교재를 읽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교재 한번, 앞장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할만하대요? 할만 못하죠? 네, 할만 못할 거예요, 아마. 교재를 읽어야 돼요. 할만 못해도 일단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교재 읽는 것은, 뭐냐면, 통독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독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통독. 정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진도 못 나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요. 뭘 어떻게 읽어요, 정독하기요. 그래서 통독. 무조건 읽으세요. 만약에 눈으로 읽는데 못 읽겠다 그러면 그냥 소리로 읽으세요. 웅얼웅얼 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럼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교재를 읽으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읽어도 됩니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요. 효과 분명히 있어요. 단 한 번만 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교재를 일단 읽어야지만 되는데, 자, 지금 1월과 그 다음에 2월 있고, 그 다음에 3월과 그리고 4월 있어요. 그리고 5월과 그 다음에 6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파트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나가요.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적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까지 일단 나가고 7, 8월달에 보통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면 자, 여기에서 1월달, 2월달 이때는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일단 들으시고요.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한 권을 통째로 잡으세요.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예를 작년에 내가 한 1년 정도 공부했다 라고 한다면 한 권 한번 통째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통째로 잡아서 한 달에 한 권 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다 생각하고 통째로 잡아서 자, 수업 외적으로 쭉 해서 읽어 나가세요. 그런데 자, 지금 1, 2차를 같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요번 달에 민법 잡아가지고 읽어라. 개론 잡아가지고 읽어라.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예, 읽어 나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읽느냐? 진도별로 읽으세요. 어제 부동산 학교는 몇 페이지 나갔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 나갔어요?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예. 페이지수로 50페이지예요? 그 글자 페이지수로? 예. 그러면 아마 앞에 목차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여기도 여기 1페이지부터가 잡히나? 네, 11페이지부터 잡히나요? 그럼 앞에 조금 빼고 나면 한 40페이지 정도 나간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있죠?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실천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뭐 공부해라? 예,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라. 어제 나온 거, 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뭐 60페이지 나갔다면 요걸 읽어요. 있겠죠? 이때, 잘 몰라요, 사실은. 한번 수업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60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게,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 60페이지 안에 내용을 선생님이 다 강의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강의한 거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탁탁탁 치고 나오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일단 다 읽으세요. 모르라도 읽으세요. 너 모르는데 읽으면 뭐 효과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며칠간 읽느냐?
다음 수업 가기 전까지. 그 민법도. 근데 민법 선생님이 아마 그 정확하게 폐지해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법도 진도 나간 만큼 일단 읽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과목을 몇 주 안에? 1주 안에 진도 나간 만큼 3일 동안 잡아보세요. 3일간. 그러니까 민법 3일, 그 다음에 또 뭐 3일? 네, 개론 3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읽어나가면 약 20페이지 정도씩은 읽어나갈 거예요. 20페이지면 장수는 10장이죠. 대략 한 뭐 20페이지 정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하면. 이틀 만에 읽을 수도, 좀 빨리 읽으면 이틀 만에 읽을 수도 있고, 뭐 3일 만에 읽을 수도 있는데요. 뭐 더 빨리 나가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도 나간 만큼을 1월달, 2월달 때 하면 어떻게 돼요? 진도가 자 쭈룩쭈룩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읽어나갈 수 있죠. 물론 선생님이 요번 거는 자 여기에서 뭐 6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파트를 슉 건너뛴다면 그거는 읽지 마세요. 일단은 건너뛰는 부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 나는 요거까지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읽어도 좋아요. 제가 요 건너뛰는 것을 읽는 것을 강요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읽으려면 읽으시고 읽으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기 힘드니까 수업 안 들어간 거니까 읽기 힘든 거니까 안 읽어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월과 2월을 진도를 맞추다 보면 어쨌든 뭐 건너뛴 것도 좀 있고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한 권이 어느 정도가 읽어지죠? 네,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업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재를 한번 읽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읽은 건 무슨 소리, 그거 한 번 읽어가지고 기억 다 난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아닙니다. 기억 전혀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달, 4월달 때는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한 권을 잡으세요. 한 권. 자, 그래서 3월달 때 자, 여러분들 이제 두 과목 다 일단 했죠? 어느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민법 개론. 아니, 중개사법 빼고. 네? 민법 개론 중에서? 개론이 쉬워요? 개론이 쉬운 분 계시고? 또, 민법이 쉬운 분도? 어떻게 대답이 없네? 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기. 사실은 정답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접근성이 좀 쉽다는 걸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도가 나가거든요. 내가 민법이 좀 쉽다. 그럼 민법을, 개론이 쉽다. 그럼 개론을 먼저 잡아요. 3월 달에. 먼저 잡아서 한 권을 통째로 읽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잘 모르지만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해보세요. 빨라집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개론이 쉽다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 때는 어떻게 돼요? 민법. 그런데요, 요때 3월 달 안에 개론 다 읽어요. 시간 남아요. 분명히 남아요. 왜? 이제는 20페이지가 아니고 약 한 30페이지 정도 선을 넘어서 읽습니다. 시간 남으면 이때 공법을 좀 해줘야 돼요. 공법도 읽어야 되는데 공법은 가능하면 뒤에 것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뭘 읽으냐면 국토개혁법은 좀 읽어주셔야 돼요. 공법이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네. 월요일이구나. 그럼 공법 수업 아직 정규 수업에 안 들어갔네요? 바뀌었다 그래. 자, 그래서 공법을 국토개혁법 있죠? 그건 여러분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얘기했지만 공법 시간에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대단해요. 그 안에 있는 거 엄청나게 많죠. 숫자 그거 또 외우려고 그래요, 그거. 못 외워요, 그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쫙 읽어야지만 틀이 잡히고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법 국토개혁법만큼은 꼭 맨 앞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법을 셋 사이로다가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5월달 지나면요. 자,
이제는 민법과 민법 개론이 이제는 어느 정도씩은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 읽었다고 해서 뭐 60점 나오고 7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저 두 번 읽었는데 점수 안 나오던데요, 그래요.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는 내용이, 이제 민법 내용이 이 정도 파악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5월 달부터는 두 권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2주일이면 읽어요. 2주일 정도면 읽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그 다음에 또 개론, 이런 식으로. 자, 5월 달은 마찬가지 민법 개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최소한 3번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3번, 4번 정도씩은 교재를 읽어줘야 돼요. 한 4번 정도만 읽으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그럼 저 당권이 몇 페이지 정도에 있구나. 대략 어느 정도에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일단 알게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민법과 개론이 모의고사가 나오면요. 이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45점에서 50점대는 나와야 돼요. 제가 50점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5월 달에 45점 나온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50점대 안 나왔던 거 급 실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50점대 나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45점 나온 분이 급 실망을 해가지고 나 못하겠니?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5점을 여기다가 쳐놨어요. 요 정도는 일단은 나와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만약에 민법 개론이 45점대, 50점대만 나오면 충분히, 몇 점을 합격해요? 이건 알고 계시죠? 몇 점? 1점. 이 6점 한참 멀었죠? 그러나 5월 달 때 45점, 50점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10월 달 때 어떻게 돼요? 10월 달 때 60점 이상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죠? 모의고사 들어가죠? 연습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5월 달 넘어서 만약에 25점 나온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25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절해버리죠.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서입니다. 왜? 5월달 넘어가 7월달 되죠? 점수가 1차 과목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포기하고 뭐만 1차만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는 횡해요. 개론 시간에는 버글버글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2차 한다고 한 사람이 왜 공법은 들어요? 그래. 이상하더라고, 이게. 나는 2차 포기해서 나 2차 안 할래. 그래 놓고서 수업은 공법에 와서 또 들어요, 또. 나머지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은 안 들어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한다? 1차와 2차를 같이 끌고 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아깝잖아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1, 2차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포기한다면 상당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수업 끝나면 뭐 하시라? 1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업 끝나자면 중개사법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개사법, 그럼 언제 공부하느냐? 그럼 중개사법 언제 공부해요? 네, 바로 수업 시간.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점수 나옵니다. 나와요. 대신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5월 달부터는 중개사법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1월, 2월, 3월, 4월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 1차 민법 개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나머지 공법은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공법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여외로. 그래서 3월 달부터 공법을 좀 공부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공세법이라든가 중개사법은 수업만 열심히 듣다가 나중에 5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도 충분히 됩니다. 돼요.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세법 점수 몇 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빠져버리고, 공시법도 하필 토요일에도만요. 저도 내일 수업 있어요. 다른 학원에. 학원 원장님 말로는 한 반이 빠진답니다. 어쩔 수 없겠죠. 토요일날 많이 빠지죠, 빠지기는. 근데 가능하면 토요일날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세요. 공시법도 무시하면 안 되죠. 공시법 합쳐가지고 40문제 나오는데 각각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 빼놓거나 하면 토요일 날도 학원에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해는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해 어떻게 하라? 네, 포기하라. 어디에다가 매달려야 된다? 네, 학원에만 매달리고 공부하는 데만 매달려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가다 보면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자꾸 미뤄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이거를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지 않고 며칠 훅 빠져버리죠. 그러면 벌써 한 100여 페이지 읽을 양이 어떻게 돼요? 남아버리죠. 그러다 보면 점점 미뤄지다 보면 에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와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냐에 따라서 합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줄 뿐,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주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뚜껑 열어가지고서는 이게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올해는 일단 무조건 어디에 올인한다? 공부에 올인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초장부터 절대로 와장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포기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라? 그냥 읽으세요. 시간 좀 남죠? 그럼 민법, 동영상 들으세요. 자, 우선이 뭐다? 교재 읽는 거. 20페이지, 30페이지 교재 읽는 거. 그리고 시간이 좀 남죠? 그러면 뭐 들으라? 동영상. 한번 들으세요. 좀 빨리 이제 한 두 번 들으면 빨리 들어도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빨리 들어서. 자, 우선이 동영상이 아닙니다. 우선이 뭐고? 교재 읽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내가 어느 파트가 개론의 어느 파트가 요번 수업 시간에 뭐 어느 파트가 힘들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넘기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 하시면 충분하게 일단, 합격을 할 수 있고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교재를 읽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어요. 여기 이제 민법 배운 법률의 2편입니다. 법률 행위편이 있어요. 100 몇 페이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물권편이에요. 이렇게 쭉 나가죠. 왜? 그런데 100페이지까지 딱 읽고 나니까 앞에 있는 게 기억나요, 안 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읽고 나서 기억이 100% 난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갑니다. 도도리 해가지고 다시 읽어요. 그럼 물권편만 한 3번 정도 읽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물권편 한 3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읽지 않고. 그럼 물권편은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뒤에 건 점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까먹더라도 그냥 넘어가야지, 나 모르니까 다시 읽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뒤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나요? 아니요. 다 여러분들 팔자입니다. 팔자죠? 네, 여러분들 선택한 여러분들 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은 제가 제시한 이 교재를 읽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실천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감으로 찍는 거 있죠. 왜? 읽다 보면, 자, 문제를 읽다 보면, 잘은 모르는데, 이 문항이 좀 틀린 것 같다. 찍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교재를 읽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재를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지문을 읽는 거예요. 교재 본문 있죠? 본문 그 자체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시라. 자, 여기까지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 가지고 공부를 일단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 펴보죠. 교재 보기 전에 오늘 프린트가 2개 나갔죠? 네. 하나는 진도표가 나왔고요. 하나는 OX 문제가 나왔는데, OX 문제 혹시 풀어보셨나요? 네. 벌써요? 네. 좀 맞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OX 문제를 하면서, 좀 문제는 개같이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OX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단 제가 이건 학원에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 중에서 좀 문제를 좀 배판하기 좋다 그래서 내는 거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찾아가면서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중개사법은 점수 나옵니다. 몇 점 나온다 그랬죠? 몇 점 목표로 하시라 그랬죠? 80점. 예.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 11월 달부터 했던 분들은 아시니까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몇 점을 목표로 하시라? 80점을 목표로 하시라. 중개사법이 쉽다 그랬죠? 쉽죠? 안 쉬워요? 안 쉽나? 쉬운데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보다는? 민법보다는. 뭐보다는? 계론보다는. 공시법보다는, 세법보다는 쉬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라? 몇 점을 올려놔야 된다? 80점. 그럼 공법은 몇 점 정도 목표라 그랬어요? 저 공법 선생님 뭐라 그래요? 50점 목표라 그래요? 공법 선생님도? 그거 다행이다. 그래도 공법 선생님, 어떤 공법 선생님은 뭐 60점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왜 50점 맞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공법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던데. 다른 선생님이. 자, 어쨌든, 공법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50점대 이상. 그러나 절대로 40점대 나오면 안 돼요. 과락이 위험성이 있어요. 공법 까딱 잘못하면 과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점대는 일단 올려놔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시법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가 나와야 돼요. 60점. 그래서 자, 중개사법이 60점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뭐에 치중하라? 수업에 치중하라. 1차에 치중하고, 자, 중개사법 어디에 치중? 수업. 3월 달에는요, OX, 요런 문제가 아니라, 요약 정리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간단하게, 좀 글자가 좀 작아요. 내용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요약 정리 프린트가 나갈 건데, 그날 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나갈 거고요. 5, 6월 달은 이제 OX 문제가 다시, OX 문제하고 이제 예상 문제가 좀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 안 풀어봐도 일단 뭐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안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를 보죠.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12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개조도의 연역 부분이 있죠. 연역. 자, 이 역사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시험 문제도 안 나옵니다. 8회 때 딱 한 번 나왔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데,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면, 자, 한번 11월 달에 했던 내용 아마 여러분 잠깐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중개업의 연역, 역사입니다. 부동산이란, 자, 부동산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개가 뭐였죠? 자, 중개란 뭘 얘기한다? 소개하고 알선. 여러분, 중개라는 기본 개념이 뭐라 했어요? 소개하고 알선한다 그랬죠. 소개, 알선. 그 다음에 업이 뭐다? 직업.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업하면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장사. 자, 조금 있다가 장사에 대한 개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뭐예요? 장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라고 하는 것이 이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처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문헌사에 보면 고려시대 때 누가? 객주라는 사람들이, 자, 객주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다?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 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 객주가 주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이 주막이 아니고 뭐예요? 주막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얘기했었죠. 장사의 신 뭐 이거 했었죠. 옛날에 그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한 10년 전, 10년 넘었죠? 왜? 10년 넘었죠. 이재룡인가 저 주연했던 그것도 조선 중기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객주라는 장사꾼들이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는 문헌에 나오면서 이 객주가 뭐가 된다? 중개업의 뭐다? 중개업의 효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조선 초기와 그 다음에 중기 때, 초기 중기 때,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객주, 거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객주는 그대로 이 장사꾼들이고요. 거간꾼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그랬죠. 거간이라고 한다면 흥정꾼이에요. 흥정. 그러니까 장사꾼들 중에서 흥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큰 건이 있을 때 그 흥정을 잘하는 장사꾼들을 데려와가지고 흥정을 시키고 성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옛날에 잠깐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게 코너가 없었는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그 못생긴 그 개그우먼 누구죠? 박지선인가? 김지선인가? 박지선인가? 김지선인가요? 박지선인가 있었죠? 왜? 막 그 여자 둘이서 흥정꾼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흥정하는데 뭐 그 개그로다가 한 거 있었는데, 그런 전문 흥정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흥정꾼들을 뭐라 한다? 거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죠? 그 돈을 뭐라 하냐면 구전이라고 했었어요. 구전.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은 구전을 알아요. 아직도 시골에서는 구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현재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의 중개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장사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자, 조선 말입니다. 요때 각회, 그 다음에 또 뭐다? 집주름,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거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명칭이 왜 나타나냐? 자,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다가, 이제는 나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겠다. 장사 그만두고. 그게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의의를 단다면 최초의 개업공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안 나옵니다. 8회 때 요게 나왔었어요. 객주라는 거. 8회 때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몇 회 대비? 29회. 벌써 20회가 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때 위로. 자, 후기 때 보면 장사꾼들이 업종이 분화돼요.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나타나냐면 이 장사꾼들 중에서 보부상이라는 사람도 나타나요. 많이 들어봤죠? 보부상. 등짐 메고 하는 거. 원래는 이 중기 때까지는요, 이런 장사도 하면서 등짐도 매가지고 또 장사도 하고, 지네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부상과 장사꾼들이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이제 분쟁이 발생하니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몇 년 뒤에 이제는 자유업에서 규제를 시작합니다. 인가제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가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업에다가 어떻게 된다? 인가제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후기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을, 웬 주막? 아, 술집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술 좋아하시나 봐요. 자, 복덕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 말 때 복덕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복과 덕을 전해주는 방이거든요. 이 좋은 말이 나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아주 안 좋게 되죠. 왜 방이라는 말 썼을까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종로에다가 가게 내가지고 부동산 했나요? 대부분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다. 옛날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했다? 집에서. 그러니까 저 동네 가면 저 집이 뭐다? 부동산 속에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요, 소개영업 취책유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허가제로 나옵니다. 이때는 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신경 좀 써보세요. 1961년도에, 자, 소개영업법이 나옵니다. 자,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 이 소개영업법, 소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도권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소개업이 들어갑니다. 소개업이라는 업종이 온 거예요. 지금은 중개업이라는 말 쓰죠? 옛날에는 이제 소개업이라는 업종이 들어오고, 자, 사무소를 부동산 소개소라고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누가 많이 이제 했었다 그랬어요? 누가 많이 했다? 일단 동네 가면 할아버지들 있죠. 할아버지들. 그래서 소일거리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나 뭐 할까 하다가 부동산을 한번 해볼까?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뭡니까 골목길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누가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들 앉아 있죠. 여름철에 런닝구에다가 슬리퍼 신고 그리고 방송해주러 갑니다. 서비스업에 어떻게 해요? 완전 개판이었죠, 이게. 이건 서비스업, 여러분들 이거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업이죠? 예, 이건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외곽 쪽에는 누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저쪽에 시흥, 그 다음에 또 광명 이쪽 말고 저쪽에 용인, 이쪽 토지 쪽, 그 다음에 재개발, 이런 쪽은 조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런 조폭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년대와 70년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재개발 지역, 그 다음 외곽 쪽에 토지, 개발이 지금 막 땅이 뜨는 지역들 있죠. 그쪽은 거의 다 누가 포진했냐면 조폭들이 포진했었어요. 이 조폭들의 잔재가 약 10년 전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지금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조폭들이 와가지고 자금줄로다가, 그 조폭의 자금줄로다가. 그래서 뭐, 전매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불법 전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소개 영업. 자, 부동산 소기업이 어떻게 한다? 완전히 개판이 됐죠? 자, 여러분들 복덕방 하면 뭐 떠올라요? 부동산 하면 투기, 사기,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안 되겠다 싶어서 1983년도에 뭐가 나타났냐? 부동산 중개업법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소개라는 개념에서 뭘로 빠져나왔어요? 중개라는 개념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는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못하도록 강력하게 있던 규제예요. 그래서 신고제에서 뭘로 만들었다? 허가제가 됩니다. 허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뭘로 바뀌었냐면 등록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요 등록 허가 신고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을 가지고 허가제로 나오면서 전문 자격사 제도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제 나오면서 1회 시험이 85년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만 공부하면 됐다 그랬어요? 3일 전에는. 3일 공부해서 했던 사람도 있었고 평균 일주일만 공부하면 됐었어요. 혹시 주변에 1회 합격자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얼마나 공부했냐 그러면 한 일주일만 공부했다 그래요. 자, 그런 자격증이 지금은 얼마만큼 공부해야 돼요? 최소 1년. 네, 공부를 해줘야죠. 자, 그 정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어떻게 돼요? 공신력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야, 사기꾼 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은 주변에다가 자, 이거 제가 11월 달에도 얘기했는데 주변에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퍼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퍼뜨리라고 그랬죠? 했어요? 왜 소문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쪽팔리죠?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한 자기 채찍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동네방네 소문 좀 퍼뜨리세요. 나 뭐 한다? 시험 공부한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하면 야, 너 사기꾼 되려고 그러냐? 그래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우러러봅니다. 야, 그거 어려운 거 어떻게 시험 공부하냐? 뭐 이렇게 우러러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공신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가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좀 길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법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 이름이 좀 길게 나왔다가 자, 지금 2014년도에 현재 법인 공인중개사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을 좀 할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하나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죠. 머릿속에 요것만 서계영업법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좀 쉬었다가 거기에 그 15페이지에 보니까 재정 목적 있죠? 거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